변동성의 파도가 요동칠 때 단 하나의 투자에 모든 걸 걸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법이죠. 그렇기에 투자할 때는 다양한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자산군의 장기 평균 수익률을 보면 1928년부터 2024년까지 주식 S&P 500은 연평균 9.94%, 채권 10년물 미 국채는 4.50%, 현금 3개월 미 재무부 단기채는 3.31%, 금은 5.12%의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냈지만 나머지 자산도 안정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최근 1년만 살펴봐도 자산별 흐름이 크게 달랐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23.31% 상승하며 선전했지만 한국 코스피 지수는 9.63% 하락했었습니다. 같은 기간 금 가격은 27.23% 뛰어올라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했고 비트코인은 121%라는 초고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특성은 수익만큼이나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2018년에는 72.2%, 2022년에는 65.1%라는 대규모 급락을 겪으면서 단기간에 큰 손실 위험도 함께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주식, 채권, 금, 현금, 가상자산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특정 시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성과가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평균 수익이 높은 주식을 기본으로 금, 채권, 현금 등 안정자산을 일정 비율 편입하여 위험을 낮추고 가상자산 같은 일부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소량 포함하는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짧게 보는 방법과 길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1년 안팎을 단기 투자라고 부르고 3년 이상 묵혀두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해요. 단기 투자를 선택하면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작은 이슈나 테마가 떠오를 때 며칠 혹은 몇 달 사이에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 수익을 낼 기회도 있죠. 다만 그만큼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습니다. 시장이 살짝 흔들리면 금세 손해가 날 수 있고 자주 사고 팔다 보면 거래 수수료도 쌓여서 수익이 깎이기도 해요. 그리고 매일 시세를 확인하느라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어요. 시장 타이밍을 잘 맞추려면 경험과 운도 필요하답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주는 전략이에요. 보통 5년 이상 우량 자산에 돈을 묻어두면 복리의 힘으로 자산이 서서히 불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길게 묵힐수록 단기적인 등락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오래 들고 있을수록 손실을 볼 확률이 낮아지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물론 장기 투자는 돈이 오랫동안 묵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더 좋은 기회가 생겨도 바로 참여하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도 불편할 수 있죠. 무엇보다 수년 동안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가 평균 3개월 정도만 보유하는데 진짜 장기 투자의 효과를 경험하려면 최소 10년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결국 여유자금으로 꾸준히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장기 투자가 대체로 더 유리합니다. 단기 투자로 순간의 기회를 노리되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장기 투자 중심으로 가져가면 안정성과 수익 모두 잡을 수 있어요. 투자할 때는 내 마음속 우산이 얼마큼 큰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괜찮은 가벼운 우산을 원한다면 안전자산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져도 멋진 경치를 즐기고 싶은 모험가라면 위험자산 위주로 꾸리는 거예요. 안전형 투자자는 내 우산이 커서 비만 막아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많이 담아둡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70% 정도를 이런 안전자산에, 나머지 30% 정도를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자산에 배분하는 시기예요.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우산이 튼튼하니 마음이 한결 편하겠죠. 공격형 투자자는 비를 맞아도 좋아 무지개를 보고 싶어하는 모험가예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의 70% 이상, 안전자산은 30% 이내로 담아서 큰 수익을 노립니다. 대신 비가 너무 거세면 우산이 작다고 느낄 수 있으니 손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다면 중간길이 있어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절반씩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 50%, 국채나 예금 50% 정도로요. 이렇게 하면 기회가 왔을 때도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비바람이 불어도 완전히 젖진 않으니 마음이 덜 초조합니다. 흔히 말하는 60대 40 포트폴리오도 비슷한 원리예요. 주식 60%, 채권 40%를 담으면 주식만 담았을 때보다 덜 흔들리면서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80% 정도로 늘리면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우산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 상황도 가끔은 우산 크기를 다시 점검하게 만듭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매력이 늘어나 안전자산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가고 경기가 풀릴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 수익 기회를 더 찾아보는 식으로요.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불확실할 때는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되 금이나 가상자산을 합쳐 전체의 5에서 10% 정도만 편입해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이 나도 괜찮은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를 기준으로 나의 우상 크기를 정하면 편안히 걸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1,000만 원 정도일 때는 크게 복잡하게 나누기보다 몇 가지 상품에 간단히 나눠 담는 편이 좋아요. 예를 들어 절반가량인 500만 원은 국내외 주식형 ETF에 넣고 300만 원은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자산에 맡겨둡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금 통장에 100만 원, 코인에 100만 원 정도 조금씩 편입해두면 큰 변동 없이도 소소하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소액일수록 거래 수수료나 매매 시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ETF처럼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담아주는 상품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볼 수 있어요. 6천만 원은 미국 S&P 500 ETF와 코스피 200 ETF 같은 주식형 상품에 두고 2천만 원은 채권형 펀드나 고금리 예금에 넣어 안정성을 챙기고요. 금에 1,000만 원, 코인에도 1,000만 원 정도 배분하면 전체의 10%씩을 대체 자산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5가지 정도의 금융자산을 골고루 섞으면 주식이 오를 때 수익을 누리면서도 채권과 금, 코인이 흔들림을 줄여주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더 적극적인 방식을 원한다면 주식과 코인 비중을 70에서 80%까지 높이고 나머지를 안전자산에 두면 됩니다. 반대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면 채권 예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두고 주식 코인은 30% 이내로 담으면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결국 1,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와 얼마나 오래 묵혀둘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하는 일이에요. 돈을 오래 두고 불리고 싶다면 일정 비율로 위험 자산을 섞어두고 급할 때를 대비해 안전 자산도 함께 챙기는 방식으로만 운용해도 충분히 균형 잡힌 투자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목표에 맞춰 하나씩 채워가보세요. 오늘 배운 분산 투자 원칙을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 항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